1970년대 비싼 수입약품 일색이던 국내 제약업계의 혜성같이 등장. 싸고 질 좋은 국산 약품을 만들기 위해 제약업에 평생을 바친 류덕희 회장. 학창시절 사업은 꿈꿔본 적 없던 그가 반세기 동안 제약기업을 이끌게 된 사연은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 기부한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 그가 말하는 나눔 정신이란? 류덕희 회장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나는 스타다에서 들어봅니다.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약을 생산하지 못해 비싼 수입 약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약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겠다는 의지로 국산 약품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K제약 류덕희 창업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흘러요. 벌써 반세기가 됐다고 하는데 예. 회사를 창립한 지 얼마나 됐나요? 1975년 네. 9월 9일 날 창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44년째 네.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남달랐던 학생입니다. 학생 시절서부터 그냥 역사적 격변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의 삶도 파란만장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좀 남달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일제시대에 공부를 했고 네. 또 중학교 입학하고는 바로 6.25 동란이 나서 네. 또 그런 6.25 피란 생활을 속에서 또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환도해서.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제가 약간은 좀 개구쟁이 짓을 많이 했어요. 네. 한 번은 화학 선생님인데 어려운 질문들을 난처한 질문을 해가지고 네. 너 나오라고 그 출석부로 이렇게 얼굴을 툭툭 치면서 만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그래서 저는 뭐 그 선생님한테 그냥 장량하려고 한 거지만은 네. 그래도 선생님한테 뭔가 뻔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더니 네. 전체에서 1등이 됐어요. 그게. 네. 예, 그래가지고 화학반 반장을 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화학을 제가 전공하게 된 계기가 그런 이유로 돼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 남다른 학생이었어요. 이 예, 전공 서적이 없어서 예, 대학에 선생님의 강의록을 예. 적어서 글쎄 이제 네. 그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재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다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그 필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조직해가지고 뭐 일본어 번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책이 뭔가 원서가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제가 다 긁어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를 졸업 맡을 때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더니 우리 후배들이 또 동료들이 한번 학생회장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학생회장까지 또 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학 시절에 4.19 혁명에도 참여를 해서 네. 시위대를 이끄셨다고 들었는데 이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1960년 3월 15일이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거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그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간부들끼리의 교류 속에서 언젠가 우리 이거 한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마산의 김주열 군이라고 고등학교 학생이 행방불명돼 있다가 바다에서 그 눈에 체류탄이 박힌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4월 19일 날 각 대학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총장한테도 제가
가서 보고를 해야 돼. 학생 회장이니까 보고를 하고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기붕내 집 앞에서 제가 데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총장이 학생처장을 보내 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발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안전하게 학생들을 데리고 좀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어서 그 전달을 받고 제가 아주 어렵사리 학교까지 제가 질서 있게 했기 때문에 큰 어떤 부상은 없었고 네. 저희 대열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부상자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무려 1,50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네. 예. 안전하게 평화 시위를 네. 한 그런 공로가 무려 43년이 지나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4.19 혁명 대상을 아이고, 2017년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회가 부끄러워. 남달랐겠습니다. 이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죠. 그렇게 네.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됩니다. 네. 근데 너무 과한 그 이름을 붙여줘서 제가 부끄러웠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약회사를 창업하다입니다. 이 학창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사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쩌다 제약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학생운동 그 경력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직장 취업도 잘안 취업 되고. 같은 게 또 학교에서도 네.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그랬더니 대학원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 군 제대 후에 제가 딴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플라스틱가 화학과니까 네. 플라스틱 계통의 뭐 물건을 좀 만들어서 팔면은 괜찮잖나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판매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총판을 모집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갖게 됐었는데 그 후에 친구가 야 우리 뭐 약을 가지고 뭐 좀 장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업으로 네. 회사를 하게 되다가 그 친구가 좀 저거 뭐 열심히 그 친구도 하지만은 철학이 좀 안 맞아서 그 친구 자네는 자네대로 해라 내가 좀 별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975년도에 그 제약회사를 창립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 회사를 점점 키워와서 이제는 정말 국내 유수의 기업으로 키워내셨잖아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돈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첫째가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 좀 일반 약절 위주로 약을 만들고 네. 그 치료제 계통은 다 외국에서 외국 수입 제품이었다면서요? 수입을 네. 하든지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제조하려는 방법대로 해서 이제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네.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했는데 제가 수입품을 대체시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원료까지 제가 좀 남다르게 제가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네.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고 또 외국의 네. 그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것도 어느 회사나 다 같이 하고 있죠. 또 일찍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까지 찾아다녔으면 코스타리카,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네. 칠레, 아르헨티나, 또 이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이런데 또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늘어서 뭐 2천만 불 수출의 타까지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끼되 쓸 때 써라. 이 회장님께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끼되 쓸 때 써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 제가 군에 가서도 이런 종이가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고 미국에서 원조지만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다. 그러니 이걸 좀 아껴달라니까 내가 봐도 많이 이거를 쓰고 낭비를 있어요. 하시죠.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아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청구를 안 하고 애끼자. 그랬더니 처음에 뭐 반발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보다 계급들이 우위니까. 그러나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한 분기를 아꼈더니 한 분기에 3쿼터로 하나예요. 계속해서 제가 통제를 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냐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도 나중에는 스스로 아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트를 만들어서 거의 고등국민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뭐든지 작은 걸 아껴야지 큰 거는 못 아껴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편찮으신데 병원에 모시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작은 거,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싸다고 해서 사면은 싼 거는요 한 번 입고 버립니다. 근데 조금 비싼 걸 사면 아까워서 계속 입어요. 그래서 아끼라는 얘기는 작은 거를 걸 아낄 아껴요. 때 네. 돈이 된다. 이 티끌모아 태산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티끌모아 태산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고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회사의 이익의 10%를 우리 사회에 환원하고 또 재단까지 만들어서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 혼자 어떤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어떤 이게 작품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회사의 어떤 그 사업을 기업을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누고 또 나아가서는 뭔가 그거를 우리에게 안겨준 사회에다도 또 우리가 기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익의 한 10%는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하고 네. 또 그 이익의 10%가 되기 전에 또 직원들은 또 특별 상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눔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나눔을 대단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좀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네. 그렇죠. 실은 기백억 정도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라를 정말 잘 실천을 네.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회장님이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철학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만 제가 있으면 되는 거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을 키워가기 위해서 또 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필요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 그래도 어느 돈이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잘못하면 사람 오히려 건강도 해치고 또 사람도 잘못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신데요. 어떤 경영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세상을 그래도 네. 뭔가 아름답게 또 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 나눔의 실천, 좋은 일이란 알면서도 선뜻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온 그 모습이 참 아름답은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것을 남들과 나누면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회장님의 행복의 비결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후세에까지 울림을 주는 기업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